네, 안녕하세요. 국어강사 조원우입니다. 봉투모의고사 2회에 이제 고전시가 지문 펴주시고, 자, 새 작품 구성이네요. 작자미상 황계사 가사 작품 하나랑, 그리고 박효관의 시조 하나, 그 다음에 허균의 통곡헌기, 수필. 자, 새 작품 구성 갈래 복합 지문입니다. 6평도 이런 스타일로 나왔죠. 그래서 새 작품 구성이다 보니까 문항 수도 뭐 적지 않죠. 그래서 5문제.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일조난군 이별 후에, 자, 상황 잡히네요. 소식조차 돈절하야. 돈절은 끊겼다는 얘기죠.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잡힙니다. 상사의 테마다. 이 아해야 말 듣소. 갑자기 청자를 설정하고 있네요. 황혼 저문날에 개가 짖어 못 오는가. 이 아해야 말 듣소. 춘수 만사택 보시면 연못에 물이 가득한 거. 하니 물이 깊어 못 오냐. 암튼 왜 못 오던가 못 오는가. 이 아해야 말 듣소. 하온 다기봉. 다기봉은 이제 기이한 봉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봉우리가 많다는 거고, 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암튼 못 오냐. 물 깊어 못 오냐. 개지져 못 오냐. 산 높아 못 오냐. 이 아이야 말 듣소. 한 곳에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우리 익숙한 캐릭터들이죠. 구원몽의 캐릭터들.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 지화자 좋으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 그래서 황계사예요. 그래서 황계는 이제 누런 닭인데, 수탉이 두 날에 둥덩 치고 자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애후리어 사경 1점 이텐데, 날새라고 꽥꽥꼭꼭꼭끼오 울거든 오려는가 했죠. 자, 병풍에 그린 닭이 꼬끼오 울면 오려고 하는 거냐, 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안 오냐, 안 올 거냐,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되어야 올 거냐, 어쩜 그렇게 안 올 수 있냐, 요런 맥락이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네 어이하랴 그렇게 아니 오던고. 너란 죽어 황하수 되고 나 죽어 도대선 돼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바람 불고 물결치는 대로 어하 둥덩시 떠서 놀자. 뭐 적당히 보고 싶단 얘기네요. 저 달아 보느냐. 임계신데 명휘를 빌리려면 나도 보게. 이 아이야 말 듣소. 추월이 양명휘하니 다리 밝아 못 오던가. 암튼 못 오는 것에 대한 원망이네요. 계속 어디 가고 니 아니 오더냐. 지화자 좋으시고. 진짜 좋은 건 아니겠죠. 이제 슬픔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이별한 후 이제 오지 않는 님을 원망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는 임에 대한 그리움. 자, 상사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가 작품이었고요. 다음 자, 공산에 오는 접동 너는 어이 우짖는다는 의문입니다. 의문형 어미예요. 어이 우짖는다에 의문사도 있죠. 왜 우냐 이거지. 자, 그러면 접동세 대상 잡아주시고, 너도 나와 같이 무슨 이별하였느냐. 이별한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네. 나와 같이. 그래서 이별해서 우짖는다라고 했으니까 감정이입의 대상 얘기할 수 있겠다. 그쵸? 아무리 피나게 오는데 대답이나 하더냐. 대답이 없다는 얘기겠죠. 끝. 자, 통곡헌기 들어갈게요. 나 역시 수필이니까 내가 나오겠죠. 조카 허친이 집을 짓고 통곡헌이라는 이름의 편액을 내다 걸었다. 통곡헌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 때문에 통곡이죠? 이름을 내세워 집에 편액을 거냐. 게다가 곡이란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곡소리를 몹시 듣기 싫어한다. 자네가 남들은 기필코 꺼리는 걸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두는 이유. 자, 꺼리는 것이죠. 곡을 꺼리는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대체 뭐냐. 중략. 그 사연을 듣고서 나는 조카를 비워서 많은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자, 꾸짖었답니다. 그래서 허균이 조카 편을, 내가 조카 편에 들었다는 거죠. 곡하는 것에도 도가 있다. 인간의 7가지 정, 7정이라 하죠. 가운데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슬픔이 이르면 반드시 곡을 하기 마련인데, 그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도 복잡다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통곡한 가의 고사입니다. 가 있었고, 하얀 비단실이 봄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한 것을 슬퍼하여 통곡한 묵적이 있었으며 고사고요. 갈림길이 동쪽 서쪽으로 나뉘는 걸 싫어하여 통곡한 양주가 있었다. 역시 고사 속 인물입니다. 또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한 완적이 있었으며 역시 고사 속 인물이고요.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 만나지 못해 스스로 인간 세상 밖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 통곡한 행위에서 자신의 뜻대로 당구가 있었다. 다 같은 처지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은 빠르게 읽어주셨어야 되는 게 맞죠. 자, 저 여러 문자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했을 뿐 이별의 마음이 상해서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하는 제 아녀자가 하는 통곡을 조심스럽게 흉내내지 않았다. 남녀차별 아닌가요? 아무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곡한, 가치 있는 통곡이었다, 이런 얘기지.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 가고 선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어들며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 행위는 길이 갈라져 분리됨보다 훨씬 심하다. 또, 자, 지금 부정적인 사회상 얘기하고 있고, 또 현명한 선비들이 고뇌를 당하는 상황이 막다른 길에 봉착한 처지보다 심하다. 마찬가지네요. 그러므로 모두들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려는 계획을 짜낸다. 만약 저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어떤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팽함이나 구런이 그랬듯. 역시 고사 속 인물입니다.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 않을까? 허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낼 건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통곡이란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통념이라 그러죠. 이 통념에 대해서 통념을 변호한 게 아니죠. 통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내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알겠습니다 하며 물러났다. 오간 대화를 정리하여 글로 써서 무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풀어주고자 한다. 무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생각이 통념이겠죠. 그거에 대한 아쉬움으로 풀어주고자 했다. 자, 30번부터 가겠습니다. 바로 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가의 너와 가의 너 확인해 주시고, 너 안 오는 너죠. 그 다음 나의 너는 여기서 접동이겠죠. 모두 화자가 심정을 임에게 전달할 매개물로 사용된 것이다. 일단 일단 접동세는요,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임에게 전달할 매개물로 사용된 게 일단 아니고요. 가에서 너도 지금 너 자체가 지금 안 오는 거잖아. 너 확인해 줄게요. 자네, 그리고 왜 안 오냐라고 하는 거에다가 너란 주거, 그리고 너 왜 안 오냐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그러면 그리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2번 가의 소식과 나의 대답은 모두 화자가 임과 단절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가에서 소식 확인해 주시면 소식이 없죠. 그 다음 나에서 소식 보시면, 소식이 아니라 대답 보시면 아무리 피나게 온데 대답이냐 하냐 둘 다 부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과 단절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답은 2번이 되겠다. 확인되나요? 자, 3번 가의 오도냐 나의 하더냐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아니고 가의 달과 나의 공사 모두 화자가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해 투영된 자연물이다. 가의 달은 임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의 달 확인할 수 있는데, 나에서 공사는 화자가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투영한 자연물이다. 나의 공사는 접동세가 울고 있는 공간이니까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위해 이제 사용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가 틀렸다. 5번 가의 무삼과 나의 무슨이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과 이별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심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자, 가의 무삼은 이미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수식어가
그다음 나의 무슨은 너 접동새는 뭐 왜 이별했냐 라고 이제 감정이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의 심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거라고 보기 힘들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갈게요. 보기 보고 갑니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애정가사처럼 외부 요인으로 탓을 돌리며 이별에 대한 상황과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가정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원망을 표현,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가정, 그 다음에 그리움 표현, 임과의 재회를 바라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재회에 대한 소망. 하지만 형식이나 내용이 유기적인 짜임새와 상관없이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재미를 고려한 잡가적 속성이 있기도 하다. 자, 바로 선지로 갈게요. 황하소의 도대선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놀자는 거에서 임과의 재회를 바란다. 같이 놀자는 거에서 재회에 대한 소망. 오케이. 2번 물이 깊고 산이 높아 이미 못 온다는 거에서 임과 이별한 상황을 외부 요인으로 탓에 돌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그래서 왜 안 오는 거냐? 물이 깊어 안 오냐? 산이 높아 안 오냐? 개가 짖어 안 오냐? 라고 얘기한 데서 외부 요인들 맞죠. 이 아이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거에서 아이야 내 말 들어봐.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그럼 아해고 그 사람에게 원망의 감정을 전가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아이에 대한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답은 3번. 자, 4번에 네 아니 오는데도 지어져 좋으시고 반복되는 거에서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대중의 재미를 고려했음. 그쵸? 내가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 좋을 리가 없죠. 그럼 반어법이냐? 뭐 굳이 본다면은 반어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만약에 이게 내용을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근데 내용과 무관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5번 병풍에 그린 수탉이 울거든 이미 올 거라는 거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치? 병풍에 그린 게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올 거냐라고 나 아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워딩을 썼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편액과 관련한 사례를 언급하여 조카의 의중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확인되시나요? 가히, 목적 얘네 있잖아요. 가히, 목적, 양주, 완적, 당국 등의 사례를 언급하여 조카의 의중을 뒷받침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2번 과거 군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편액의 명칭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통곡헌이라는 명칭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그 다음 3번 편액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의 통념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새 집에 붙이고자 하는 편액 명칭의 의미를 통해 조카가 집에 편액을 정하게 된 이유를 추측하여 변호하고 있죠. 5번 편액을 짓는 행위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편액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편액의 이름을 짓는 것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편액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풀이하고 있지. 편액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통념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편액을 짓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는 아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적절한 거 긍정 발문이고요. 가와 다를 비교합니다. 자, 가와 다에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자, 가에서 반성적 태도를 확인할 수는 없죠. 자, 2번 가와 다 모두 자연물이 갖는 의미를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통곡헌을 자연물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가에서도 상사의 테마를 갖고 있는 거지 자연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다. 둘 다 아니다. 1번 선지에 다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반성적 태도, 일단 현실을 좀 풍자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가 안 됩니다. 3번에 가에는 대상에 대한 관조적 태도가 없고요. 원망의 태도가. 다에는 대상에 대한 체념적 태도가. 그래서 이 통념을 갖고 있는 얘네들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에는 부재한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아쉬움이, 그쵸? 상사니까요. 다에는 함께하는 대상에서 느끼는 아쉬움이, 함께하는 대상들의 인식은 지금 뭐냐면 통념이죠. 통념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걸 부정한 거죠. 답은 4번. 5번 가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요건 있다고 해야 됩니다. 다에는 현재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상황 극복에 대한 의지보다는 타인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34번. 적절하지 않은 거 부정발문이고요. 자, 울음은 주로 슬픔 같은 감정에서 발현되는 생리적 현상이지만 너무 기쁘거나 웃긴 경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실 공간에서의 감정이 모순이 드러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울음에 대해서. 통곡은 인간의 감정이 발현되거나 감정의 모순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울음과 유사하지만 행위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층위가 다른 행위다. 통곡의 원인은 현실에 대한 울분이 가장 대표적이다. 통곡은 현실에 대한 울분이 대표적이다. 이는 행위자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물론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 혹은 극복하지 못한다는 한계, 자, 의지로 보일 수도 있고 한계에 대한 울분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봅니다. 부정할 수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1번. 접동에게 이별의 이유를 묻고 있죠. 울음이 이별과 같은 슬픔의 감정에서 발현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 맞죠? 맞고. 2번. 접동이 피나게 온들 대답이 없을 것이라는 화작의 예측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현실 공간에서 모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자, 일단 접동이 피나게 온들 어디냐 대답이나 하더냐 라고 한 거. 일단 이게 화자의 예측이라고 보는 거는 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감정에 대응을 할 것이냐,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절망적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절망적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 예측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현실 공간에서 모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이제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너무 기쁘거나 웃긴 경우에도 운다라는 게 감정의 모순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울음을 해석한 거잖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매칭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접동세의 감정은 슬픔이고요. 왜냐면 감정이입이니까. 그 다음 슬픔의 감정 때문에 울음이 드러난 건 요거는 모순된 행동이다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2번. 연결되죠? 3번. 오늘날을 훨씬 더 말세에 가깝게 느끼는 건 현실에 대한 울분이 통곡의 이유가 될 수 있음. 오케이. 모두가 세상 밖으로 숨어 보이는 건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식하여 반응하고 있음. 오케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에 대해 설명하는 건 통곡에 담긴 행위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통곡과 울음이 층위가 다른 행임을 보여주는 거군. 자, 그래서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뭐라고 했냐면, 현실에서 이제 과거보다 부정적인 지금의 현실에서 통곡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통곡에 담긴 행위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 라는 점이니까 통곡과 울음이 층위가 다른 행위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행위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층위가 다른 행위이다. 그리고 여기서 층위가 다른 행위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행위자의 의도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고, 행위자의 의도가 반영된 거 맞으니까 보기의 워딩 층위가 다르다 연결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해결 못하신 선지나 궁금함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으면 피드백 때 가져오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